자, 우리가 그 유통 마케팅 이제 할 차례죠. 전 시간에 상권 분석을 봤는데 상권 분석이 계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렵기 때문에 이 상권 분석의 점수가 조금 안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과목 유통 마케팅이죠. 2014년 기출하고 있죠. 유통 마케팅에서 먼저 점수를 좀 따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그렇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46번에 가면은 조사를 위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때요?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죠.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는데요. 자, 편의 그 표본 추출법은 요거 하나만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에요. 쉽게 이용 가능한 대상을 표본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2, 3, 4, 5는 다 확률 표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출제 빈도가 높죠. 자, 47번입니다. 자, 브랜드 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브랜드 자산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여기선 우리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브랜드 자산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5번. 브랜드 자산이 강력한 경우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상표 확장을 지향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록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강력하며 독특할수록 브랜드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마케팅 노력을 통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이 고객의 마음속에 자사의 브랜드와 관련된 호의적이며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을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기업이 신상품을 런칭할 경우 새로운 브랜드로 하는 것보다 이미 구축된 강력한 브랜드를 활용하는 편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신상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 확장은 기존 브랜드 활력을 제공할 수 있고 세분화된 시장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탄력적인 가격 조언과 단기간에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맞고요.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5번만 틀렸다 이렇게 보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8번입니다. 48번에도 쉽게 출제가 됐죠. 특히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47번 같은 경우는 꼭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점포 구성과 설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이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점포는 특수 상품이나 전문품을 전방시설에 위치시켜 상품을 효과적으로 전시해야 한다. 자, 우리가 전방시설, 건물의 출입구는 고객의 유도 기능과 목표 고객에 대한 선전 도구로 기능이 있으므로 특상품이나 전문품보다는 잘 팔리는 상품을 전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외장 점포 기능성 전방시설로서 고객의 시선을 끌어들이기에 적합해야 하며 고객의 발길을 점포로 유도해야 하므로 백화점의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이 자체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 전방시설은 고객의 유도 기능과 목표 고객에 대한 선전 도구를 기능이 있으므로 특수 상품이나 전문보다 잘 팔리는 상품을 전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4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자,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단품 및 단품 관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죠.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 5번을 보시면 단품 관리를 통해서 매장 면적에 대비 적정 판매 인원수 및 지역 내의 소비 구조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자, 단품 관리의 목적은 이제 POS 우리가 의해서 발생한 단품 정보를 활용하여 안 팔리는 상품을 재빨리 걷어내고 잘 팔리는 상품 또는 신상품을 많이 팔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점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단품 관리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별표 표시 해놓으시고 보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 가볼게요. 자, 50번. 상품 정책의 기본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완전 계획형 상품 정책. 우리가 점포 규모, 입지 조건 등의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품을 구성하는 형태이다. 상품 정책의 기본 유형은 완전 종합형,
그 다음에 불완전, 종합형, 그 다음에 완전 한정형, 불완전 한정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일단 5번이 틀렸다고 봐야죠. 상품 정책의 기본 용의는 완전 종합형, 불완전 종합형, 그다음에 완전 한정형, 불완전 한정형은 다 들어가는데 5번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입니다. 51번 갑니다. 자, 55번 보시면 다음 내용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51번은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실 준비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잘 출제가 되죠. 한 2개 정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1번은 다음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같은 경로 단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각각의 기업은 서로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공생적 마케팅이다. 이 시스템은 경쟁자이든 비경쟁자이든 상관없이 서로의 목표를 위해 힘을 결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평적입니다.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이죠. 그래서 동일한 경로 단계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원과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일종의 연맹체로서 구성하는 공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생적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이는 동일한 경로에 있는 2 이상의 기업들이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2개 이상의 각 조직의 마케팅 잠재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 수평적 통합은 각 기업이 힘을 모아서 서로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마케팅이다. 출제 잘 됩니다. 이거 꼭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여러분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자, 52번이에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유통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효과성인 평가와 효율성 평가가 있습니다. 효율성 평가 같은 경우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클레임 건수, 중간상의 거래 전환 건수, 그다음 신시장 개척 건수는 효과성 평가입니다. 효과성. 그래서 1, 2, 3, 4는 다 효과성 평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1, 2, 3, 4는 효과성 평가다. 그럼 효율성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악성 미수금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신규 입점 매장의 수익수와 비율, 단위당 총 유통 비율, 적정 재고 유지비, 악성 미수금 비율 등은 바로 효율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결정을 합니다. 생산성은 이제 인풋, 투입, 아웃풋, 산출. 수익성은 ROI, 유동성, 성장성 등 경로 구성 간의 재무적 효율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수송비, 창고비, 생산비, 유지비, 미수금,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다. 근데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이제 효과성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돈과 관련되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를 잘 물어봐요. 근데 별표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자, 53번은 유통 환경의 내부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분석. 그래서 내부 분석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자사의 성과를 분석할 경우 유동성 비율, 그다음에 재무적 건실도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이다. 그래서 3번만 내부적이고 다 내부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내부다 외부다라는 걸 또 다 달라야죠. 그 다음에 54번 갑니다. 자, 유통경로 중간상의 존립근거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유통경로는 반드시 도매상이나 소매상 같은 중간상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 생산자나 소비자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하게 되면 도매상이나 소매상 같은 중간상의 역할이 축소돼요. 우리가 제품의 유통 단계가 축소되는 중간상의 해체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5번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간상의 존립 근거가 가장 부적절한 것은 우리가 5번이라고 봐야 돼요. 존립 근거는 이제 봤던 이제 어떤 이 교환의 효율화, 교환의 전문화와 분업화, 그 다음에 교환의 일상, 탐색, 경쟁의 완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5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가 다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55번을 가시면 진열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내용을 보시고요. 정답은 이제 3번을 눌렀습니다. 자, 곤돌라 진열이란 벽과 높은 곤돌라를 사용해서 상품을 수평적으로 진열하는데 이는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고객 시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 효과적인 진열이다. 자, 곤돌라 진열은 많은 양의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보여짐과 더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풍요함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상품을 가장 편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한 입체식 진열이에요. 내용이 틀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곤돌라 진열이라는 것은 보통 셀프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점포에 있어서는 이 소비자들이 자신이 직접 제품을 용이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품의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곤돌라에 의한 진열은 바로 이러한 효과 창출을 위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르기 쉽게 계단형으로 진열한 것으로서 이 대량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잘 보여진과 동시에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풍요함을 직접 느끼게 하는 이 제품을 가장 편하게 집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입체식 진열을 우리가 곤돌라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자체적으로는 내용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으로 갑니다. 상품 관리 및 구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답부터 보면 4번이 정답이에요. 전문점의 상품 계열이 깊이는 한정되어 있으나 백화점과 할인점은 깊다. 자, 전문점은 제품 믹스의 폭은 좁은 반면에 상당히 깊이 있는 제품 구성을 갖춘 소매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운동용품, 의류, 기부 등은 제품 계열에 이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깊이라는 것은 각 상품 계열 안에 있는 품목수를 의미해요. 그 전문점의 상품 계열 깊이는 깊지만 백화점, 할인점의 경우는 상품 계열이 폭이 깊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문점도 제품 믹스에 이 제품에 대한 폭은 좁은 반면에 상당히 깊이 있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품 구성을 갖춘 소매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운동용품, 의류, 기구 등의 제품 계열에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깊이는 각 상품 계열 안에 있는 품목의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점의 상품 계열의 깊이는 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과 할인점은 상품 계열의 폭이 깊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 57번은 그냥 우리가 순서를 물어봤는데 상품 관리 과정에 바르게 짝지어진 건 이렇게 돼 있죠. 자, 카테고리별 판매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1번이 정답인데 그 다음에 어때요? 상품의 구색 계획의 개발을 한 다음에 적정 재고 수준 및 상품 가용성을 결정하고 재고 관리 계획 개발한 다음에 상품의 점포별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고 성과 평가 및 조정을 한다. 그래서 뭐 1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과정은 말씀드렸지만 그걸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8번은 고객 관계 관리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고객 관계 관리는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5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노렸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다. 장기적인 거겠죠. 고객 관리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 유지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장기적인 관계 유지지 단기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객 관계 관리는 이제 우리가 CRM이라고 하죠. CRM. 그래서 소비자들은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 어떤 시스템 기능, 영업 프로세스, 기술 인프라
또는 고객 및 시장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단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사의 운영, 확장, 발전을 기하는 고객관리, 개방 프로세스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59번 갑니다. 마케팅은 뭐 그렇게 여러분이 그 까다로운 문제가 좀 없었어요. 우리가 상권 분석이 약간 계산 방식이 어려워서 그렇지. 59번 가면은 자, 다음에서 설명해는 유통조사 방법은 자, 우리가 신선식품을 제조하는 A사는 자사가 개발한 신제품에 적합한 유통경로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다. A사는 10명의 소비자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신제품을 일주일간의 집에서 먹게 하고 소비자와 함께 집에 머물며 식습관을 관찰하였다.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수용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유통경로의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자, 이건 좀 새로운 문제인데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민족 지향적 연구라고 해요.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번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3번이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민족 지향적 연구는 대체로 연구자가 현장 속에 들어가 현상을 해석하는데 무게를 두는 연구 방법이야. 통계 조사를 하는 연구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건 숙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숙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서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된 조사원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찾아가서 일반적인 서베이와는 달리 일단은 참석자들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한 번의 조사를 진행하는 서베이 형태다.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로 마케팅이라는 건 맨 밑에 뇌 속에 정보를 전달하는 뉴런과 마케팅을 결합한 단어로 무의식적 반응과 같은 두뇌 자극을 활동을 분석해서 마케팅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펩시콜라와 콜라콜라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 이런 것들도 다른 것들도 이렇게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고개 정답보다도 다른 것들 제가 얘기했던 어떤 표적 집단 면적이나 심층 면적은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갱 서베이라든지 뉴로 마케팅 같은 게 조금 우리가 책이 없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가면 자, 뉴미디어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우리가 연결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숙지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일단은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는 정답은 이제 2번이 정답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인터넷상의 배포, 구독 모델을 통해 오디오나 비디오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기술이 팟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제공자가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시청자가 이를 검색해서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구독이 가능하며 방송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팟캐스팅,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라디오 프로그램 파일을 PC로 다운로드를 받아 MP3 플레이어, PMP, 휴대폰 등의 휴대기기에 저장하는 거죠.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로 이 사이트를 통해 쌓이는 일약 3개의 스타로 성장했다? 유튜브죠. 이건 뭐 상식적인 문제를 냈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는 이제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사용자가 영상 클립을 업로드하거나 보거나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 미디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사용자 영상 클립을 업로드하거나 보거나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과 같은 다수 연결망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한다. SNS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하죠. 그래서 온라인상의 이용자들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0번 정도는 뭐 최근에 경영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낸 거죠. 이것도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자, 소매업의 수평적 경쟁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평적 경쟁은 유통 경로상의 동일한 단계에 있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서로 다른 경로 수준에 위치한 경로 구성 간의 경쟁력을 수익적 경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수평적 경쟁은
유통 경로의 동일한 단계에 있는 경로 구성들 간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간의 경쟁은 유통 경로상의 동일한 단계에 있는 경로 구성들 간의 경쟁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다른 것들은 서로 다른 경로죠. 제조 공급자, 그러니까 제조업자 도매상, 제조업자 소매상, 전통시장 공급자. 다른 경로 수준에 위치한 경로 간의 것을 수직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평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평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대표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2번 서비스 포지셔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있죠. 자, 우리는 2위입니다라는 1번인데요. 라는 포지셔닝은 등급별 포지셔닝에 해당한다. 자, 우리는 2위입니다라는 건 포지셔닝은 경쟁사와 비교한 포지셔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엠파스는 초기 광고는 최고의 검색 엔진이 야후, 다음으로 이제 자신들의 포지셔닝하고 성공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경쟁자 중심의 포지셔닝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 중심의 포지셔닝을 경쟁 서비스와 비교해서 자사의 편익을 강조한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등급별 포지셔닝이 아니죠. 경쟁사와 비교한 포지셔닝이다. 등급별 포지셔닝이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다른 거는 헬스클럽 프랜차이즈가 여성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용자 중심 포지션이고 특정 항공사가 저렴하면서 편리한 서비스를 강조한다는 건 가치 중심 포지셔닝. 24시간 고객 대기 시스템이라는 것은 응답성 중심 포지셔닝. 다양함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은 이제 임을 표방하는 것은 유형성 중심 포지션이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63번은 뭐 당연히 별표 표시해야겠죠. 우리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죠. 하이 로우 가격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여러분이 다 아신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4번이 틀렸어요. 자, 하이 로우 가격 정책은 우리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정책보다 촉진비용이 덜 드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우리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자체의 가격 정책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시 저가이기 때문에 세일을 강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하이로우 가격 정책보다 촉진 비용이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가 가격 정책은 하이로우의 가격 정책보다 촉진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시 저가 정책이니까 소비자에 대한 한번 촉진하게 되면 그대로 인지되어 수용되는 반면 하이로우는 어떻습니까? 그 하이 경우와 로우인 경우에 대해 우리가 각각 소비자들이 촉진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가 세일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노린다는 거죠. 이걸 노릴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이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가격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와 하이 로우 가격 정책은 다른 것들도 눈여겨 봐야 됩니다. 별표 표시 3개 표시해주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게요.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좀 더 강조했던 게 하이로우 가격 정책은 보통 우리가 그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보다 정책보다 높은 가격이죠, 당연히. 하이로우 가격 정책은 가격 세일 행사를 빈번히 하기 때문에 수요 변동이 또 크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하이로우 가격 정책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정책보다 상품의 재고 관리가 또 복잡하겠죠. 그 에브리데이는 맨날 팔리는데 이건 또 우리가 안 팔았다 팔린다니까 재고 관리가 복잡하고 하이로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보다는 경쟁자와의 가격 전쟁에 대한 압박이 높겠죠. 그죠? 우리 시험 문제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64번을 가볼게요. 자,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 과정에 범하기 쉬운 오류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이 범하기 쉬운 오류라는 자체가 앞쪽 다른 과목에서 나왔었잖아요. 쭉 본다면 다른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찰해 볼게요. 피고자 한 가지 면을 보고 다른 것까지 모두 일반화시키는 건 현혹입니다. 하나를 잘한다면 다른 것도 이제 현혹 효과라는 것도 앞쪽에서 타 과목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고자의 실제 능력이나 실적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건 조금 간대화한 오류죠. 그래서 간대화하는 경향. 현황 효과, 그 다음에 간대화 경향, 오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피고가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건 중심화 경향을 했죠. 중심화. 그때 다 한 겁니다, 우리가. 경향이고. 그
그 다음에 4번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건 시간적 오류라는 거죠. 이런 것들 오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5번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뭐 하나 이 쉽게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부하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혹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혹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사고과의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3개의 표시하기 바랍니다. 거의 뭐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인사고과. 자, 그 다음에 자 65번 갈게요. 자, 상표 확장 전략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답을 본다면 1번이 정답인데, 자, 기존의 제품 범주 내에서 새로운 색상, 사이즈, 맛 등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자, 상표 확장 정책은 전략은 기존에 잘 확립된 상표만을 명을 확장하여 다른 제품군의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을 때 상표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5번이 1번은 틀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략 차원에서 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별표 표시 하나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상표 확장 전략은 기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제품의 상표를 신제품이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선된 제품에 장착함으로써 성공적인 상표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호의와 상표 충성도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소비자들 인지도를 높여 신제품 도입에 용이하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1번에 대한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맞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1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66번도 별표 표시 한 2개 정도 해야 되죠.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 나오죠. 그래서 여러 성장 전략 가운데 혁신이나 위험성이 가장 낮고 시간적으로 가장 단기적으로 성격의 성장 전략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시장 침투는 기존 시장, 자, 이건 한번 해볼게요. 5번이 정답인데, 자, 이거는 시장 침투라는 것은 기존 시장에다가 기존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제품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존 고객들에게 우리가 자사 제품보다 많이 판매하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 침투는 이렇게 우리가 엔소프의 매트리스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 잘 됩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67번으로 갑니다. 자, POP 광고. 자, POP 광고와 관련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봐야 돼요. 자, 소비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충동 구매 촉진보다 이성적인 설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POP 광고는 구매 시점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설득보다는 충동 구매 촉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OP 광고는 우선 판매 현장에서 시선을 끌어서 소비자가 점포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장점 등을 알리거나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해서 실제 구매로 이루어지게 하는 광고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POP 광고는 구매 시점에서의 광고로 충성도가 큰 제품이 아닌 경우에 무시하지 못할 충동 구매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판매 촉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정답은 3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6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어떠한 유통조사를 설명한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객관식 문제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죠. 이것도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매점, 판매원 등의 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이러한 조사를 의미한다. 자, 이건 패널 조사라고 그래요. 패널 조사.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조사 대상의 전체를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 조사는 조사 단위를 동일 표본으로 유지하고 장기간 동안에 반복 추적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패널 조사는 조사의 대상을 고정시키고 이 동일한 조사 대상에 일정 기간 동안 질문을 반복 실시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패널 조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9번. 자, 포스 시스템의 상품 코드로 활용되는 OCR 표찰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건 뭐 유통정보가 좀 연결돼서 시험에 나왔는데,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옳지 않은 건 1번이 정답이죠. 자, 이것도 한번 배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출제되는 거예요. POC나 OCR. 자, 가공식품 잡화 등으로 소스 마킹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의류처럼 개개의 상품을 하나의 코드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것. 색상, 무늬, 사이즈, 디자인 등 OCR 표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동일 규격으로 대량 생산되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가공식품 및 잡화류는 바코드가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바코드라고 보여야 돼요. 자, 의류와 같이 디자인별, 색상별, 사이즈별로 정보의 형태가 제품마다 상이한 경우는 OCR 시스템에 의해 문자 코드가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소스 마킹이라는 자체는 이제 어때요? 가공식품이나 잡화류는 이제 바코드가 활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0번 문제 갑니다. 자, 특정에 대해서 특정 소매점에서 우리가 여러 판매 촉진 방법에 따른 매출 성과와의 인과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될 분석 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별표 표시를 한 3개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분산 분석을 얘기합니다. 분산 분석. 1번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특정 우리가 분산 분석은 2개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산 분석은 2개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의 유형은 기본서에 있듯이 회귀 분석, 판별 분석, 분산 분석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분산 분석. 우리가 영어로 NOVA라고 하죠. 평가를 기초로 해서 여러 집단을 비교해서 이들 집단 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여러 판매 촉진 방법에 의한 점포의 매출성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 요인 분석, 군집 분석, 특히 컨조인트 분석 같은 걸 제가 강조했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상권 분석에 너무 계산 문제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걸 분석한다면, 물론 별표 표시 한 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6번 같은 게 이제 거의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때요? 비확률과 확률. 그래서 1번이 비확률이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47번도 이제 브랜드가 또 잘 나와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문제가 잘 나오니까 보시고, 48번은 점포 구성과 설계에 대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때요? 전반 시설 건물의 출입구는 고객의 유도 기능과 목표 고객에 대한 선정 도구 기능이 있으므로 특수 상품이나 점포는 잘 팔리는 상품을 전시해야겠죠. 이런 것도 49번 같은 거. 49번은 이제 별표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단품 관리 5번입니다. 단품 관리에 대한 목적은 포스에서 발생한 단품 정보를 활용해서 안 팔리는 상품을 재빨리 걷어내고 잘 팔리는 상품 또는 이 신상품을 많이 팔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점포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50번은 상품 정책 기본 유형에는 완전 계획형 상품 정책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51번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 이거 제일 잘 출제됩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효과성인데, 이 효율성은 이제 여러 가지 수익과 관련되니까, 비용이니까 악성 미수금 비율이 이제 5번이다. 이거 한 2개 정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번. 53번은 유통 환경이 내부와 외부죠. 다른 건 외부인데 얘는 내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4번은 어떻습니까? 유통 경로의 중간상의 존립근거가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것도 잘 나오는데 5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55번 진열 과목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곤돌라 진영이죠. 잘못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55번은 얘는 많은 양의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보여짐에 더불어서 소비자를 하여금 풍요함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면서 상품을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입체식 진열이라는 거 꼭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 깊이는 각 상품 계열 안에 있는 품목의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점의 상품 계열의 깊이는 깊지만
백화점과 할인점은 이제 상품 계열의 폭이 깊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57번은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58번은 중요한데, 항상 CRM, 단기적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9번 같은 경우는 민족 지향적 연구다. 그래서 고객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삶을 관찰한 조사죠. 근데 갱 서베이나 우리가 뉴로 마케팅 같은 것도 제가 설명을 했죠. 그것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출이 됐던 것은 한 번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그것도 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60번은 뭐 팟캐스팅, 유튜브, SNS는 꼭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봤고요. 자, 61번은 중요하죠. 그래서 61번도 자, 우리가 소매업의 수평적 경쟁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번입니다. 동일한 단계에 있는 경로 구성원이 수평이고 다른 것들은 서로 다른 경로 수준이다. 수직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2번도 뭐 우리는 2위다라는 자체는 경쟁사와 비교한 포지셔닝이죠. 등급별이 아니라. 그 다음에 63번도 잘 나옵니다. 자, 하이로 가격 정책은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것은 에브리데이 노 프라이스보다는 광고를 매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일 광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이로 가격 정책은 이 에브리데이 노 프라이스의 촉진 비용들이 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뀌었죠. 그래서 에브리데이 노 프라이스 정책이 항시 저가이기 때문에 세일을 광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이로 가격 정책보다는 촉진 비용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6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실게 항상 인사고가의 가정에 범하기 쉬운 오류가 1번 현혹효과, 2번 관대화 경향, 3번 중심화 경향, 4번은 시간적 오류인데 자 5번은 들어가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가혹화 현상인데 이건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65번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상표 확장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존의 제품 범주 내에서 새로운 색상, 사이즈, 맛 등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이다. 자, 우리가 상표 확장 전략은 기존에 잘 확립된 상표명을 확장해서 다른 제품의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을 때 상표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지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66번은 어떻게 돼요? 시장 침투는 기존 시장과 기존 제품을 우리가 합쳐서 어떤 형태의 제품을 병명시키지 않고 기존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보다 많이 판매하는 이 매트리스에 대한 게 중요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67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POP 이것도 한번 별표 표시하면서 여기서는 뭐 거의 시험에 다 마케팅은 나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POP 광고와 관련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그래서 POP 광고는 구매 시청 광고의 의무냐므로 이성적인 설득 방법보다는 충동 구매 촉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바뀌었습니다. 자, 68번도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소매점, 판매원 등의 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진 조사를 통한 의미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패널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조사 대상의 전체를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죠? 패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면은 이 사회자가 있고 이 옆에 이제 나온 사람들을 패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정된 조사 대상의 전체를 패널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매점, 판매점 등의 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는 고정된 조사 대상이 패널입니다. 그래서 패널 조사는 조사 단위를 동일 표본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동안 반복 추적하는 조사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 포스 시스템의 상품 코드에 활용되는 OCR의 표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 가공 제품이나 자파류는 이제 소스 마킹이라는 이제 이 바코드를 이용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보시는 우리가 이 OCR이라는 것은 이 의류와 같이 디자인별, 색상별, 사이즈별로 이 정보의 형태가 제품마다 상이한 경우는 OCR 시스템의 문자 코드가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소매점에서 여러 판매 촉진 방법에 따른 매출 성과의 인가성을 규명하고 사용되기 법은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이제 유통 정보만 남았죠.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